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총괄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를 이끌 지휘봉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일각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휘봉을 쥐게 될 그 주인공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킹메이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전에는 민주당 대표. 이렇게 되면 대선 3번 모두 김종인 위원장이 킹메이커로 뛰게 되는 겁니다. 김종인, 윤 선대위 사령탑 유력,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김종인 원톱 선대위 구성 합의,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 정책, 메시지, 인선 등 전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굉장히 강인하고 추진력 있다. 직접 만나 질문해보면 정의감이 강하다.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지난달 28일 한국일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합류 조건으로 기존 캠프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 그때 총선의 지휘봉을 김종인 당시 대표가 지휘한 바 있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휘한 바 있고, 또 지난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의 사령탑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휘한 바 있고, 이번 대선까지 지휘봉을 쥐게 되니까 크고 작은 선거를 따지자면 꽤 많은 지휘봉을 쥐게 됩니다. 결과는 거의 대부분 승리로 돌아갔었던 전력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대해서 불편한 쓴소리, 돌직구를 한마디 날렸습니다. 거기 너무 파리떼가 많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캠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15년 전에 설치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마 거기에 파리떼가 잔뜩 모였을 거란 말이야. 응? 그 파리떼는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은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파리떼에 둘러싸여가지고 지난 한 5개월 동안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헤매온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오늘날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자, 이양수 의원님, 네. 확실히 총괄선대위원장 맡기로 합의된 거 맞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죠. 이거는 뭐 당대표하고 후보하고 뭐 김종인 위원장 3분 정도만 알 만한 내용인데, 뭐 저는 99% 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괄선대위원장에.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정계 입문한 지가 지금 4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로서는 안정감이 좀 다소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도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과 메시지를 총괄한다 그러면은 그게 상당한 안정감을 줄 거고 캠프에 활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 당 저 당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면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특히 복지 분야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설계도 해보고 일도 해보셨고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화두가 양극화를 없애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를 국민들께 설파하고 이것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극복해내야 될 과제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한다면 국민들의 대단한 환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호재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제 경쟁 상대였던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깐부 러버콜을 소위 보냈지만 이에 대해서 거절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원팀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SNS에 메시지를 어제 올렸는데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번 대선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다 라며 나 참여 안 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흥행 성공하게 함으로써 제 역할은 종료다. 자, 요것은
경선 패배 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 앞에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윤석열 후보의 이번 국민의힘 대선도 비리 의혹 대선이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검찰이 주도하는 데 이제 방점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양쪽 캠프 진영에서 각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대선판이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또 한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 수많은 검사들을 이제 지휘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불공정하다라는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대선이다. 하지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저 이유 때문에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선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상 지금 선대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홍 후보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거해서되고 본인이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할 만한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저런 발언 자체도 정치적인 전략으로 향후의 극적인 어떤 결합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홍 후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단 한 가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실 텐데 요번에 끝까지 백의종군하고 국민의힘의 선거를 지원하지 않아서 패배한다고 했을 때 본인은 또 차기의 어떤 기회를 상실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도울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결합할 수밖에 없는데 내 역할과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나는 이러이러해서 선대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걸 열어주는 건 결국은 사실 윤 후보가 해야 될 역할이고 리더십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정혜 변호사님은 결국은 원팀으로 이제 지원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 이 표현이 지금 상당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술렁술렁하고 있어요. 양 후보 모두 다 검찰 수사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비리 의혹. 만약에 홍 후보가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싶었다면 대선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홍 후보의 이 표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한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있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기는 도울 생각 없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함께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 돼 본다면 사실은 마음이 많이 쓰리죠. 왜냐하면 당에 20년 이상을 당에 몸담았고 또 지난번 대선에는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민심에서는 이기고 또 당심에서 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달랑 4개월짜리 당원인 윤석열 후보하고 20년 이상 당원이었던 본인을 비교를 하면 상당히 이제 마음이 쓰리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하루 이틀은 저러실 수 있어도 결국은 이제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게 또 이제 같이 경선했던 사람으로서 정치적 또 도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15년 전에 활동하던 파리떼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김종인 전 대표님은 한 3, 40년 전부터 활동하시던 분이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을 다 파리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3, 40년 전부터 활동하던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물론 민주당이 2016년 총선을 이끌긴 했지만 여야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1940년생인 80살이 넘으신 분이 여야 여의도에서 뭔가 킹메이크한다 이 정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사람을 키우지 못한 그런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인 대표께서 평상시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을 놓치지 않고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제 자양분이 있는데 외신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오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생 80살이 넘은 분이 아직도 대선판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것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키우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